그는 신이 없는 세상을 원했지만 오히려 한 신에 의해 환생했고 그곳은 그가 가장 강력한 신들을 소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세계였다. 유키토는 못생기고 혐오스러운 패배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다. 철권 8커스텀 캐릭터를 닮은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의 삶을 망쳐왔다. 그는 기름칠한 대머리 헬스 브로들 사이비 교단의 교주다. 위타마라는 신을 전파한다. 어린 시절부터 유키토는 무해한 카피바라들과 놀거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기도하거나 잔다르크식 대접을 받는 기행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꾸며낸 것들로 결국 친구 한 명 없이 자라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친 일이 되고 말았다. 유키토는 그의 짝사랑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의 미친 추종자들이 그를 납치해 바구니에 넣어버렸다. 대머리 갱따는 그 바구니를 절벽 가장자리로 옮기고 유키토의 아버지에게 그를 샀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처음에 이것이 그들의 평소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무사바이 의식을 치를 것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유키토를 바다에 3일 동안 넣어두고 그가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남자들은 모두 기뻐하지만 유키토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아빠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유키토는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운명을 그를 물에 던지기 전에 아빠가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며 어떤 플로다머가 그를 구해줄 거라고 말한다. 유키토에게 미타마에게 기도하고 정화받으라고 한다. 갑자기 유키토의 인생 회상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회상 속에서 거의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빠는 그가 성스러운 보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시키고 모두가 잘 가라며 그를 바다에 던진다. 유키토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음을 깨닫고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가 바라는 것은 만약 진짜 신이 있다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신이나 종교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 그는 친구도 사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유키토는 갑자기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 숲속에 한 소녀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수를 그의 작은 유키토를 아래에서 사용해 플레이하는 중이다. 그녀의 책에 따르면 이것은 남자를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지나치자 당황하고 그 덕분에 유키토는 잠시 정신이 맑아진다. 이제 마을에서 유키토는 옷을 입고 상태가 좋아진다. 소녀는 사과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다시 해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건강해질 때까지 돌보겠다고 고집하며 자신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설명한다. 식당. 그녀의 이름은 알로렐이고 사과의 의미로 그는 언제든지 무료로 여기서 먹을 수 있다. 죽은 듯한 눈으로 유키토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판타지 세계가 얼음남자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로렐은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녀를 도와준 잭에 감사한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길드가 어디인지 묻고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는 그것이 모험가 길드라고 설명하고 알로렐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그 장소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 검과 마법으로 가득한 세계에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는데 그는 나오후미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농장을 갈고 있어. 영웅님. 유키토는 모험가로서의 시작이 지루하다고 포기하려 한다. 갑자기 로이라는 녀석이 다가와서 마을의 모든 여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키토가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클렌이 그들을 가로막고 로이에게 새로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클렌은 자신을 소개하며 유키토에게 일을 제안한다. 그는 유키토에게 단검을 건네고 유키토는 단검이야말로 고전적인 초심자 무기라며 받아들인다. 초보자 무기. 그는 몇 마리의 고블린이라도 처치하며 시작할까 물어보지만 클렌은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묻는다. 유키토는 자신이 준비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또다시 모험은 없다. 포도만 있을 뿐이고 그는 그것을 수확하러 온 것이다. 수확하는 동안 클렌은 사과하며 수확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일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키토는 여전히 이것이 시험이라고 믿으며 새 플레이어를 시험하는 지루한 심부름 퀘스트들, 예를 들어 50개의 멜론을 모으거나 다른 마을에 어떤 바보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수확해서 포도를 보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을 버려야만 한다.
다행히 유키토가 남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나중에 식당에서 모두가 신선한 와인을 즐기며 행복해한다. 로이는 유키토의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신뢰레는 와인이 보통 비싸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키토가 직접 만들어줘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유키토는 악마 군주를 죽여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답답해한다. 그렇다. 그는 몬스터와 싸우고 파티에서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는 대신 유럽의 클리블랜드에 해당하는 시골 구석에 갇혀 있다. 진짜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 달 동안 땅을 일구며 해온 모든 일을 생각한다. 동물을 돌보고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 환생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키토는 스타듀 밸리만 하고 있다. 로렐이 와서 동생 실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술을 즐기던 실렐은 동생이 일하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자매는 유키토가 둘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게 한다. 유키토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건 괜찮지만 와인을 마시며 검과 마법이 있는 다른 세계의 삶은 어디 있냐고 속으로 한탄한다. 하지만 다음날 유키토가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숲에서 뛰어나와 모두에게 도망가라고 외친다. 남자가 괴물에게 쫓기고 있어. 유키토는 드디어 매파의 블렌더에서 롤 34 괴물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실험이야. 로이는 이게 이상한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유키토는 이게 중후반 게임 괴물이라고 생각해. 게임 괴물. 로이는 그걸 맡기라고 하며 책을 꺼내고 팔을 휘젓기 시작해. 팔을 휘젓고 있어. 유키토는 로이가 마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해.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 로이는 유키토에게 도망치라고 해. 그들은 숲으로 도망치게 되고 로이는 그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해. 아파. 하지만 유키토는 도망치다 다친 게 부끄러워 뾰로통해한다. 그는 로이의 옷깃을 잡고 왜 싸우지 않았는지 묻는다. 로이는 괴물과는 싸울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괴물과 싸우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이가 쓴 책에 대해 묻는다. 로이는 그게 탈출 계획과 응급처치법이 담긴 이상한 괴물 전략서라고 말한다. 그런 내용이다. 식당으로 돌아온 후 유키토는 이 세상에 마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스피린도 없어서 자신의 삶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걸 알게 된다.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시레랄이 그에게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고 그 과정에서 유키토는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 세계에서 이 삶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알로렐은 그가 도착한 이후 마을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며 그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지 수줍게 묻는다. 그는 동의하며 결국 이 세계에는 악마 군주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의 예전 삶과 비교했을 때 그는 이 세계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알로렐이 신이 무엇인지 묻자 유키토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산책을 하며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마법이 없고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거대한 짐승들이 있다는 점에서 싸움뿐이고 신은 전혀 없다. 그는 이상한 짐승이 자신을 죽였다면 어땠을지 궁금해한다. 숲에서 죽은 동물을 발견하고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들고 간다. 그때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묻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이 없다면 마을에서 가장 무덤 같은 곳은 어디일까?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하지만 두 개의 실루엣을 보고 겁을 먹는다. 하지만 그들은 알로렐과 로이였다. 로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묻고 알로렐은 그가 방에 없어서 걱정했다고 말한다. 그랬다. 갑자기 로이가 진지해지며 유키토에게 그들이 친구냐고 묻는다. 유키토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로이는 금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속삭인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한다. 누군가 그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유키토는 이것이 이 이세계의 미스터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책이 무엇인지 묻고 로이는 여성과 제대로 대화하는 법에 관한 책이라고 밝힌다. 유키토는 실망한다. 세 사람은 황도에 가고 유키토는 처음으로 그곳에 가게 된다. 알로렐은 그들의 마을이 제국의 외진 지역에 있다고 말한다. 유키토가 왜 따라오기로 했는지 묻자 그녀는 그저 미소 짓는다. 로이는 거대한 구체를 가리키며 황궁이라고 부르며 설명한다. 농사부터 이상한 짐승을 다루는 법까지 모든 것이 황제에게서 배운 것이다. 로이는 또한 그에게 도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유키토가 이유를 묻자 로이는 모두가 그들의 마을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보러 온 가게를 본 로이는 성급히 자리를 뜬다. 탐험하던 중 유키토는 공개 처형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는 범죄자들이 처음으로 리안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후 경비병들이 그들이 죽었다고 선언하며 아무 문제 없이 하루의 생을 마감한다. 유키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알로렐은 그를 끌어낸다. 그녀는 그들의 나라에는 생애 종료 시스템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가가 명령하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 무료 체험이
완료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삭제해야 한다. 알로렐은 유키토에게 이 나라에서는 모두 인공적으로 태어난다고 설명한다. 일정 나이가 되면 수도에 있는 한 부부에게 입양된다. 그녀는 이어서 친구 사이안에 대해 말한다. 사이안은 입양될 때 아직 어린 소녀였다. 그 부부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잘 돌봐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스스로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충격적으로도 아버지는 한마디 말 없이 받아들였다. 사이아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군인들에게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요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밀쳐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가 생애 끝에 반항하고 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재교육 캠프에 보내라고 말했다. 어머니도 이 생각을 지지하며 그들이 그녀를 잘 키우려고 했지만 그녀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고 그녀를 알로렐과 같은 다른 마을로 데려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키토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고 알로렐에게 그들도 언젠가 생애 끝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 물었다. 로이는 그들이 특별하고 다르게 대우받으니 유키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하지만 알로렐은 남아서 군중이 그들을 더러운 결함이라 부르며 수도에 오지 말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은 나라가 그들의 마을 사람들을 내쫓길 원한다. 그날 밤 알로렐은 몰래 유키토의 침대로 들어와 금서에서 본 기술을 오럴 기술을 익혀서 해주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밧줄과 채찍을 쥐고 있다. 유키토는 그럴 필요 없다며 밀어내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묶어버린다. 갑자기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금서가 무섭다고 사과한다. 무섭다고. 그리고 자신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마을로 보내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유키토는 알로렐에게 그들의 마을에 대해 더 묻는다. 그녀는 그 마을이 음란한 사람들이 보내지는 격리 수용소와 같다고 설명한다. 보내지는 그녀는 그들을 격리 수용소 주민으로 표시하는 표식을 보여준다. 생명의 끝을 두려워하거나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로 추방된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표식이 없어도 유키토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혐오감으로 그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외부 사람 중 그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 유키토는 아마 그도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그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라고 말한다. 알로렐은 그의 목에 걸린 돌이 얼마나 예쁜지 언급한다. 유키토의 목걸이는 절벽에서 던져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그것이 그들의 종교에서 온 보호의 부적이라고 언급했다. 어떻게든 이 세계로 함께 온 것 같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냐고 묻고 목걸이를 그녀 목에 걸어주며 싸구려 장신구라며 미안해한다. 그녀는 그것에 만족하며 고마워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자러 가라고 말하고 그녀가 떠나면서 한 번 더 그를 바라보며 만나서 고마워한다. 다음 날 유키토는 일어나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밖으로 나가보니 요리가 된 로이가 땅에 누워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로이는 단지 작전이 자신을 잡았고 그들이 그들을 데려갔다고 말한다. 그는 마을이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이라고 설명한다. 이상한 존재들이며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은 강제로 빼앗깁니다. 그는 알로렐과 실레랄이 오늘 목숨을 빼앗길 거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유키토는 왜 로이가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절대 말해주지 않는지 묻습니다. 로이는 알로렐의 감정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사과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을 구하러 가기로 결심하고 그 순간 클렌이 마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클렌은 유키토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알로렐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은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그녀는 여동생이 경비병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경비병은 끝내려 준비하고 있고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마치 그녀의 언니처럼 그때 갑자기 클렌과 유키토가 딱 맞춰 도착합니다. 유키토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알로렐을 거의 끝장낸 자를 쓰러뜨립니다. 남은 경비병들은 유키토에게 그가 누구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변이체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 교수대 위에 있는 시레랄의 생기없는 몸을 보고 그녀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는 분노하며 경비병들에게 왜 그 소녀들이 죽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경비병들이 공격 준비를 하자 베르트랑이라는 대장이 나서서 유키토에게 그들이 삶의 끝을 두려워하는 변이체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유키토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묻자 남자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한편 처형을 위해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삶의 끝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우산이 없다. 그때 베르트랑이 칼을 꺼내며 고립 수용소의 존재가 황제의 자비의 표시라고 말한다. 베르트랑이 유키토를 베어 쓰러뜨린다. 알로렐이 달려가려 하지만 그녀도 베르트랑에게 등 뒤를 베어 즉사하고 만다. 그녀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유키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생명 없는 몸으로 기어가며 왜 모든 게 이렇게 된 건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아버지가 말한 신마타마가 자신을 구할 거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자신이나 아버지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알로렐의 목에서 떨어진 돌을 움켜쥐고 만약 마타마가 진짜 존재한다면 그녀가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는 돌을 꽉 쥐고 자신을 정화하는 주문을 외운다. 돌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의 손에서 빗속 구름으로 날아간다. 하늘이 맑아지고 한 소녀가 큰 힘을 내뿜으며 날아와 유키토 옆에 선다. 경비병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베르트랑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소녀가 기쁘게 유키토를 안는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신 마타마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고 있지만 오해하지 마라. 소녀는 유키토의 창백한 상태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유키토가 창백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떨기 시작하며 자신이 없던 사이 누가 그를 다치게 했는지 알아내려 한다. 유키토가 그녀에게 힘을 쓰라고 말하자 그녀는 어두운 기운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고대의 공포를 풀어내며 그녀는 덩굴을 내뻗어 베르트랑과 경비병들을 붙잡아 삼키고 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들을 처리한 후 그녀는 기쁘게 유키토 곁으로 달려가 그를 치유한다. 알리렐은 자신이 치유된 것에 놀라 깨어나지만 유키토 어깨에 있는 이 신비한 사람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 사람은 그녀를 칭찬하며 귀엽다고 부르는 반면 그녀는 유키토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유키토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누구냐고 묻고 그녀는 갑자기 슬퍼하며 그가 자신을 모른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한다. 뭐죠? 그녀는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의 곁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뺨을 톡톡 치며 자신을 그의 신 미타마라고 소개하며 미소 짓습니다. 알로렐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살아있는 자신의 여동생과 다른 이들을 봅니다. 미타마는 유키토만 되살리려 했는데 너무 강력해서 모두를 부활시켰다고 자랑합니다. 그녀가 너무 오피라서 그런 거죠. 유키토는 그녀가 정말 신인지 궁금해하며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듯 떠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마을로 돌아오자 모두가 그들의 귀환에 충격을 받습니다. 리키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 묻자 신라릴은 미소 지으며 그들이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리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주를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 와인을 마시러 식당으로 향하지만 유키토는 절망감을 느낀다. 일이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 수도에 대해 걱정한다. 황제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은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황제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마을은 작아서 군대에 맞설 수 없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미타마다. 유키토는 클렘에게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다. 클렘은 그에게 삶의 끝이 수백 년 전 황제에 의해 정해졌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데 갑자기 미타마가 그에게 달려든다. 그 힘이 너무 강해 거의 그를 넘어뜨릴 뻔한다. 클렘이 미타마가 누구냐고 묻자 유키토는 그녀가 같은 나라 출신이라고 설명한다. 그와 같다. 유키토는 미타마를 무릎에 앉히고 그녀의 능력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묻는다. 미타마는 자신이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유키토는 그녀가 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 주인공은 미타마가 사실상 모두를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명령을 따르던 불쌍한 자들을 삼켜버린 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자신이 거대한 파도로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미타마가 정말 전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유키토는 사실 애완신이라는 궁극의 치트 코드를 가지고 이 세계에 환생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미타마는 자신감 있게 일어서서 유키토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녀는 와인 한 잔에 신성한 능력을 발휘해 그것을 불려 보인다. 하지만 와인은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잔 속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 미타마는 어리둥절의 팔로워 수치를 확인하는데 팔로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신의 힘은 신도를 많이 가질수록 커지고
신도가 없으면 쓸모없는 아이가 된다고 설명한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아이스 스카이 오지 산처럼 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신도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키토가 신도가 많으면 신이 더 강해지냐고 묻자 미타마가 이를 확인해준다. 맞다고. 유키토는 이 세계에서 첫 종교를 만들어 그녀를 신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그의 첫 신도는 로이로 그는 열렬히 신도가 되기를 동의한다. 유키토는 미타마를 통해 구원이라는 종교를 만들 계획을 발표한다. 자신을 종교 지도자로 삼고 그는 다가오는 군대 공격 전에 10,000명의 추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미타마는 이렇게 많은 추종자가 생기면 그녀의 힘으로 도시를 재로 만들고 바다를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예측한다. 로이는 전도부의 의장이 되어 미타마의 귀여움과 그녀의 성수에 대한 전파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다. 티토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추종자를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추종자를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폴 이트레이드의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1000년이 걸릴 것이다. 끝내기까지. 하지만 현재의 미타마는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처럼 쓸모가 없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여 추종자로 만드는 연설법에서 영감을 받아 연설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연설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추종자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미타마는 연설이 필요 없다고 일축하며 자신은 신의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에서 8천만이 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 지혜를 이용해 인간들을 감동시키고 무릎 꿇게 할 계획이다. 그들은 미타마가 앉을 제단을 설치하고 유키토와 로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유키토는 이 기회를 이용해 미타마가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불쌍한 경비병들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유키토는 미타마의 기적 중 하나를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알루렐의 현재 관계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며 소유된 듯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놀라워하고 알루렐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문제를 인정한다. 그녀는 유키토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고 그가 그에 대한 사랑을 감지했을까 두려워한다. 유키토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 모두에게 미타마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해 알루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알린다. 알루렐은 이 소식에 깜짝 놀랐고 그녀의 가슴이 팬서비스를 시작한 걸 볼 수 있다. 팬서비스. 유키토는 자신이 브레넴 효과라고 부르는 기법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점쟁이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현상이다. 요컨대 이건 사기다. 사람들이 미타마를 믿게 만들기 위한 흥미로운 심리적 술책이지만 효과는 없다. 다음으로 유키토는 미타마의 힘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칼에 다치지 않는다고 모두를 설득하려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로이를 칼구멍 뚫린 상자에 가두고 미타마는 검을 휘두르며 그것을 꽂으려 한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로이를 찔러버리고 만다. 로이를 지붕 위에 올려놓고 미타마를 어깨에 태워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다. 로이는 겁에 질렸지만 미타마는 웃기만 한다. 또 실패하여 로이는 땅바닥에 떨어진다. 불로 로이가 이유도 없이 구워지고 있다. 미타마에게 시선을 끌려고 오시노코를 써보지만 143화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지쳐있다. 미타마는 자신을 형편없고 무력한 신이라고 부르고 유키토는 누군가가 그들의 종교에 가입할 거라는 믿음을 잃는다. 그는 종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며 대머리이고 근육질에 기름칠한 남자들을 속인 아버지의 엄적을 존경한다. 그를 사기꾼으로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다. 알루렐이 난리를 치며 뛰어들어와 문제를 외친다. 유키토는 황실 군대가 도착한 것 같아 걱정한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알루렐은 애완동물인 실츠를 데리고 와서 해충 방지용 독약을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수의사에게 데려가자고 제안하지만 실레랄은 슬프게도 설명한다. 세상에 동물 수의사가 없으며 항공은 비인간 생명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신들도 치치를 치료할 약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실레랄은 올루레를 위로하며 유키토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치칠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한다. 여자아이들이 애완동물이 지나가기를 참으며 기다릴 때 유키토와 미타마가 급히 뛰어들어온다. 유키토는 허브를 들고 있으며 미타마가 찾는 것을 도와줬다고 말하며 이것들이 해독제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희망한다. 그들은 약을 만들어 유키토가 치칠에게 먹인다. 회복을 기다리며 미타마는 유키토를 칭찬하며 말한다. 그의 예전 모습을. 과거에 나는 이런 친절한 일을 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유키토도 동의하며
자신이 변했다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말해. 하지만 불쌍한 칠칠에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보이는 것처럼 동물의 모습이 약을 토해내며 2D 질감에서 3D로 바뀌고 눈꺼풀이 내려온다. 알리렐과 실레랄은 울부짖으며 죽지 말아 달라 애원한다. 유키토의 말에 고무된 미타마가 앞으로 나와 손을 뻗는다. 동물을 빗줄기로 감싼다. 그들은 깜짝 놀란다. 애완동물이 눈을 뜨고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마치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서 튀어나온 듯 보인다. 미타마는 칠칠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타마는 이제 주름진 노파처럼 보인다. 그녀는 변태 추종자인 로이의 힘을 빌려 그들을 도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한다. 소녀들은 미타마와 유키토에게 감사를 표한다. 미타마가 빛나기 시작하며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이제 추종자가 3명이다. 있다. 기운이 회복된 그녀는 이제 꽤 많은 힘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놀라며 단 몇 명이 추종자만으로 이렇게 많은 힘을 얻는 거냐고 묻는다. 미타마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며 알루렐과 실레랄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특별한 능력. 유키토는 누군가가 추종자가 되는 방식이 미타마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녀들은 미타마의 신적인 힘을 목격한 후에 추종자가 되었지만 여기 로이는 다르다. 그녀는 당장 아동보호 서비스에 신고해야 할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있다. 미타마는 더 이상 형편없거나 무력한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웃는다.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바보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그 시작은 알루렐과 실레랄부터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서두르지 말라고 재촉한다. 알리렐이 끼어들며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룹은 밖에 모이고 알리렐은 미타마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다. 베르트란과 경비병들을 데려오길 원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그녀의 여동생을 교수형에 처하고 죽였던 걸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왜 알리렐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는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실레랄은 과거에 너를 교수형에 처했던 녀석들이라도 술 마실 친구가 더 있으면 재밌을 거라고 덧붙인다. 게다가 미타마가 혹시 모르니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유키토는 곧 제국 군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버트랑처럼 위험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미타마는 경비원들을 풀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킨다. 연기가 거치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단지 어린아이에게 패배했다고 소리쳤다. 혼란스러운 유키토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버트랑이라고 밝혔다. 젠장. 미타마가 그를 정말로 망가뜨려서 멋진 남자로 변했네. 부끄럽고 눈물이 고인 버트랑은 그저 자신을 끝내달라고 요청한다. 유키토의 하렘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모든 것이 차분해지자 버트랑은 유키토와 대화하며 검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언제든지 그에게 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불행을 그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유키토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수도로 돌아가 황제 기사단에 복귀할 수 없게 된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가 칼을 뽑지 않은 건 주군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키토는 그녀의 충성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이 그녀를 버렸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하렘의 일부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베르트랑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지만 유키토는 계속해서 제국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진실을 직시한 베르트랑은 제대로 자세를 잡았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들의 그룹에 합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어. 그녀는 깜짝 놀랐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동의했어. 근데 형이 왜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녀는 제국이 자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고 유키토가 자신을 구해줬으니 은혜를 갚고 싶었어. 한편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희 중 한 명이 숲에서 나타났어. 젠장, 너희들 못생겼다. 그들은 도망치기로 했어. 이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리키는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라 해도 굴하지 않고 버텼어. 다행히 유키토가 미타마와 함께 와서 모두를 구했어. 미타마는 자신이 만든 궁극의 무기, 신검을 꺼내겠다고 선언했지. 그 이름은 신이 검이야. 그녀는 그 검을 리키 옆에 떨어뜨리며 다가오는 괴물에게 쓰라고 명령했어. 리키는 검을 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튕겨나가고 말았어. 쟤 진짜 토르핀인 줄 아는 것 같아. 진짜 웃기네. 검은 녹슬어 있었고 유키토는 미타마에게 바다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검이 쓸모없어진다는 것도 모르냐고 타박했어. 미타마는 전설에선 강력하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유키토는
전설엔 녹슨다는 말이 없었다며 그녀를 믿은 걸 후회했어. 짐승이 가까이 다가오자 너희 중 한 명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그때 베르트랑이 나타나서 짐승의 머리를 찔러 구해주었다. 공격을 멈추게 하고 멋지게 착지했다. 젠장. 그녀는 대단했어. 미타마는 베르트랑이 그녀를 네 번째 부하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났다. 베르트랑은 침착하게 모두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하며 돌진하는 짐승을 상대했다. 짐승이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검의 힘을 풀어놓았습니다. 검에는 전기가 짐승을 거침없이 꿰뚫었습니다. 형은 정말 괴물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결국 괴물 웰링턴이 되었어. 유키토와 미타마는 그녀가 가진 놀라운 힘에 충격을 받았어. 베르트랑은 검을 칼집에 넣으며 이게 끝났다고 선언하고 물었어. 이게 원하는 거냐고. 원하는 게 모두 구원받아 안도했지만 유키토는 검이 변하는 것을 보고 평범한 무기가 아니란 걸 알아챘어. 그는 지금은 넘기며 베르트랑이 기대했던 대로 해냈다는 것에 만족했어. 그는 만족했어. 유키토는 그들의 종교의 선기사 베르트랑의 힘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감탄했어. 유키토는 베르트랑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찾게 되어 기뻤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종교에 가입하면 성기사단이 이상한 짐승들로부터 밭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설교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교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농부들이었기 때문이다. 미타마는 종교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키토가 그녀의 입을 막고 그건 느슨한 연대체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타마는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마스코트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유키토는 식당에 있는 동물 772를 예로 들었다. 그 동물이 바로 그 얘였다. 그는 그들에게 만약 그들의 종교에 가입하고 미타마를 마스코트로 사랑한다면 더 이상 이상한 야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고 유키토는 진전이 있어 기뻤다. 올루렐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회원이 되고 종교 전투 패스를 구매해야만 와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 사람들을 자신의 그룹에 끌어들이려 한다. 정말로 그는 최초의 페이 투 윈 종교를 만들었다. 고객은 기꺼이 동의하고 그녀는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엿듣고 나서 그들도 가입하기로 결정한다. 유키토는 이것이 자신의 교묘한 전략과 부합해 만족한다. 추종자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키토는 새로운 신병들에게 지르 냄비라고 불리는 큰 냄비를 닮은 특별한 냉장고를 소개한다. 그는 음식을 그 안에 넣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룹에 가입하면 모두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렐이 덧붙인다. 한편 유키토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한 로이는 극도로 지쳐 있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유키토는 심지어 그에게 다음 날까지 냄비 20개를 더 만들라는 임무도 맡긴다. 미타마가 로이에게 죽을 때까지 일 시키겠다고 말해도 그는 받아들인다.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 유키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쿠키를 구워온다. 올루렐은 쿠키를 받으려면 종교 명단에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유키토는 미타마의 힘을 이용해 온천욕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팔로워들을 위해서 미타마는 107명이 새로운 신도를 얻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유키토는 그들의 성공이 오로지 그녀의 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미타마에게 알린다. 신과 종교의 개념이 없는 세상에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사이비 종교에 가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는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은 쉽다고 지적한다. 교에 대한 감정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타마가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자들이 깊은 헌신으로 묶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를 들어 그들의 믿음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치유하고 식을 나누고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으로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나 그들이 몇 명의 신자가 필요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제국에 맞설 만큼 강하다. 유키토는 제국 군대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베르트랑을 소환하기로 결심한다. 군대. 그가 놀랍게도 그녀가 귀여운 메이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임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의 복장을 무시하고 그는 제국 군대의 병력수에 대해 질문한다. 베르트랑은 유키토가 숫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며 제국 군대의 힘은 황제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소수의 엘리트 부대인 아콘에 있다고 설명한다. 황제. 유키토가 그들이 그녀보다 강한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들을 베르트랑은 아콘이 황제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 아콘이 산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장면에서는 아콘이 숲에서 이상한 짐승을 강력한 폭발로 손쉽게 물리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편 마타마는 쿠키를 즐기고 있을 때 유키토가 방해하며 그녀가 산을 지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타마는 농담으로 쿠키 산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유키토는 진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일본의 산신들을 쉽게 초월한다고 주장하지만 밝혀냅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하려면 10,000명의 팔로워가 필요하다. 유키토는 그들이 겨우 100명 정도의 팔로워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마타마는 유키토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웃지만 그는 그녀가 쓸모없다고 결론짓는다. 유키토는 매력적으로 차려입은 베르트랑을 만나러 간다. 그 친구는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예전의 지팡이를 잊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기 시작한다.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는 그의 다음 행동을 긴장하며 기다리는데 유키토가 자신의 검을 그녀의 칼집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를 놀라게 하며 그녀의 검을 꺼내서 살펴본다. 그냥 평범한 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걷어차고 검을 되찾으며 왜 이 검이 필요한지 묻는다. 아파하는 유키토는 그녀가 이 검으로 이상한 괴물을 쓰러뜨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쉽게 베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혹시 비법이 있는지 묻는다. 베르트랑은 직접 보여주겠다며 커다란 바위 앞에 선다. 그녀는 검을 뽑으며 방출이라고 말해 검에 힘을 실어준다. 가볍게 휘두르자 검이 바위를 순식간에 둘로 가른다. 바위는 산산조각 난다. 유키토는 놀라워한다. 베르트랑은 그에게 속임수가 아니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단지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녀는 검이 자를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키토는 그것을 마법의 검에 비유하며 더 많은 검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간절히 묻는다. 그것이 제국군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트랑은 그것은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국군에서 특정 계급 이상의 사람들에게 황제에 의해 주어지며 특별한 힘이 부여된다. 이 힘의 본질은 오직 황제만이 이해하고 있다. 유키토는 종교의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만 그곳에는 그와 시레랄 그리고 클렘만 있다. 시레랄은 왜 자신들만 그런지 궁금해하고 유키토는 그들이 가장 똑똑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안에는 이 작은 동물 칠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악당처럼 여유롭게 쉬고 있다. 유키토는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클렘은 제국군이 올 수도 있다고 확인한다. 한편 실레랄은 그들이 단지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찰 중일 뿐이라고. 유키토는 군대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을 전체를 옮겨서 브라질 같은 곳으로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마을 전체를 옮겨서 브라질 같은 곳으로 보낼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클렘은 큰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키토는 10,000명의 추종자가 있으면 일이 더 쉬울 텐데 하고 바라지만 실레랄은 지적한다. 마을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제국의 인구 제한 정책 때문입니다. 격리 수용소에서요. 유키토가 무슨 뜻인지 묻자 클렘은 많은 격리 수용소 마을들이 제국 수도 주변에 있는데 제국이 트위터 사용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쓰레기통처럼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트위터 사용자라고요. 클렘은 유키토를 따로 만나 수도를 정복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냐고요? 유키토는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운명 IV를 9,000시간 넘게 플레이했고 종교적 혹은 문화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클렘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그들의 자유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유키토는 반응에 만족하며 얼굴을 때린 후 선언한다. 그의 계획인 마을을 500년 후 미래로 데려가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기술 발전. 그가 뭔가 하기 전에 과학 승리를 노릴 거다. 한 달 후 유키토는 1만을 얻겠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클렘을 놀라게 한다. 팔로워들. 클렘은 마을에 겨우 2,0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유키토는 마타마에게 그들의 종교에는 화려한 신이나 창시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방에 있던 마타마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유키토는 뇌물을 주어 신자가 되게 하면서 추종자를 늘리고 있다고 계속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한다. 실라릴라는 무슨 뜻인지 묻는다. 유키토는 미소 지으며 마타마의 힘을 이용해 마을을 미래로 데려갈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기대고 있다고 말한다. 마타마는 유키토가 마침내 자신을 믿어줘서 감동한다. 먼저 마타마는 트랙터를 만들고 로이를 AI처럼 보이게 변신시킨다. 그가 로이를 움직이게 했다. 로이는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밭을 갈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은 로이의 2D 텍스처가 고화질이라 혼란스러워하고
유키토는 그것이 마타마의 신성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타마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신성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두 동의하지만 마타마는 지쳐서 땅에 누워 있습니다. 유키토는 사악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트랙터와 농기구 그리고 연료를 모두를 위해 생산하라고 말하며 농사 기술 트리를 건너뛰고 생산으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신이 나 있지만 마타마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지쳐 있습니다. 마타마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의 추종자는 27명 중 9명이 되었으며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해주어 매우 기뻐합니다. 유키토는 알리레리 양동이에 물을 들고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물 한 양동이를 불행히도 알리렐이 발을 헛디뎌 물을 온몸에 쏟고는 이제 자신이 팬서비스용 평범한 소녀가 되었다고 불평한다. 유키토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수도꼭지가 달린 싱크대를 소개하며 알리레를 쉽게 물을 쓸 수 있음에 놀라게 한다.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유키토는 물이 신성한 보호이며 모든 신자의 집에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신자의 집에 곧 그들은 전기를 발명했고 모두가 축하했다. 로이는 유키토와 마타마가 설치한 조명을 칭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즐길 수 있어 기뻐한다. 유키토는 클랭과 베르트랑을 절벽으로 데려가 조명이 켜진 마을을 보여준다. 그는 이것을 프리미엄 라이프라 부르며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 같은 인류가 다른 이들보다 번영하기 위해 사용해온 것이라고 말한다. 베르트랑은 그 광경에 감탄하지만 땅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힘을 착취당한 마타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이미 2,000명이 넘는 추종자를 얻었고 마타마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 있다. 유키토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추종자로 만들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음 단계의 준비였음을 밝힌다. 갑자기 로이가 나쁜 소식을 들고 급히 들어오는데 작은 소녀가 요리에서 블러 센서를 부착했다. 베르트랑에게. 유키토는 적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데 마타마는 아직도 힘이 넘쳐 소리치고 있다. 넘치는 힘으로. 유키토는 반의식을 차린 베르트랑을 급히 확인하러 달려간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 작은 소녀가 마을을 파괴하러 온 아코님을 설명한다. 그녀는 마을을 파괴하러 온 아코님을 유키토는 아더라는 이름의 인물을 보고 그가 격리 수용소가 위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다. 위지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마타마가 끼어들어 자신이 신으로서 에더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규칙을 정한 자이기 때문이다. 아르콘이 거대한 폭발을 발사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마타마는 흠집 하나 없이 바위들에 둘러싸여 있다. 마타마는 자신이 규칙임을 자신있게 주장하며 에더를 충격에 빠뜨린다. 한편 유키토는 아르콘이 빔을 쏘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베르트랑은 그것이 아르콘 무기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에더는 자신의 공격을 멈춘 것이 무엇인지 멍해하며 단순한 바위들이 자신의 힘을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마타마는 바위에서 그림자 식물 술법을 사용해 반격하며 그것들을 에더에게 보낸다. 에더는 하나를 날려버리고 나머지 식물체들이 그녀에게 돌진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그녀를 공격한다. 베트랑은 마타마가 정면으로 아르콘과 맞설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비록 두 자가 막상막하로 보이지만 유키토는 마타마가 팔로워가 겨우 2,000명뿐이라 걱정한다. 에더는 식물체들에게 계속 사격을 퍼붓고 있을 때 지하에서 나온 하나가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남은 식물체들은 무기를 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에더를 가격한다. 그리고 마타마는 그것을 삼켜버릴 입을 만들어 마무리한다. 유키토와 베르트랑은 충격을 받고 마타마는 자신의 성공에 기뻐하며 유키토에게 달려가 포옹한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고 식물의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에더가 그 얼굴을 산산조각 낸다. 아르콘이 레벨업하며 이제 그녀 주위에 여러 개의 대포손이 떠있다. 마타마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준비하지만 이미 힘을 많이 사용했다. 그녀는 거대한 뱀 식물을 만들어 아르콘을 향해 보낸다. 하지만 에더는 단 한 번의 폭발로 그들을 쉽게 날려버린다. 그녀는 자신의 전력을 다 쓰고 싶지 않았다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고립 수용소 전체를 쓸어버리려는 의도로 큰 대포 폭발을 준비한다. 유키토는 이 전설적인 힘의 수준에 두려움을 느낀다. 마타마도 두려워하며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후 자신이 거의 끝장났다는 걸 깨닫고 어린 여자아이에게 질 생각에 분노한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며 외친다. 다행히도 이것이 마타마에게 약간의 힘을 주고 마타마는 마지못해 그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귀찮다고 인정하지만
유키토가 그녀를 믿고 있다. 마타마는 부정행위를 통해 모든 신들의 힘을 빌려 유키토를 깜짝 놀라게 한다. 수많은 신이 손들을 표현해내고 원시신으로서 모든 신과 그들의 무기가 자신의 마음대로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길가메시의 전승까지 빌려왔다. 미쳤다. 정말 신들의 무기와 캐논포의 충돌이 이어지며 양측이 잠시 힘겨루기를 벌이고 예상치 못하게 모든 신이 손들이 사라질 때까지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할 때 그들이 떠나버려 마타마는 겁에 질리고 슬퍼한다. 그들이 마타마가 충분히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은 더욱 거세지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방불케 하는 대폭발로 이어진다. 에더를 크게 다치게 한 채 마타마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유키토가 그녀에게 부른다.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유키토는 그녀를 위로하려 다가가지만 에더에게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에더는 다소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공중에 떠 있다. 에더는 그녀의 실패에 분노하여 마을을 향해 마력을 방출해 모두와 모든 것을 말살하려 한다. 마력이 뭉쳐서 함께 모여있는 유키토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 확장될 때 유키토는 그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며 바라본다. 그러다 누군가 손가락을 튕기자 마력이 사라지며 소멸한다.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다시 회복되었다. 모두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에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환상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클랜을 보고 그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에더는 이제 클랜이 로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모습에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모습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로키는 그녀를 놀리며 인간 형태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느려졌다고 말한다. 모두에게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로키는 클랜이라는 남자는 없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주었다고. 그는 환상을 풀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을 로키라고 소개한다. 주요 아콘 중 하나입니다. 이 만화 정말 최고야. 그 남자들을 섹시한 여성으로 바꿨어. 베르트랑은 로키가 마을을 감시하기 위해 잠입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에더는 로키가 그들을 배신했는지 묻고 그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를 폭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로키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유키토와 마타마 뒤에 나타난다. 둘 다에게 때가 적절하니 암살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황제, 유키토는 모든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놀라움에 휩싸인다. 에더는 로키에게 왜 황제를 암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그것은 유키토의 놀라움을 더욱 키운다. 유키토는 로키가 황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유키토의 열망 때문에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로키를 배신자로 비난하며 에더는 공격을 준비하지만 로키는 환상을 이용해 그녀를 속이고 재빠르게 뒤에서 찔러서 상자 같은 장치로 그녀를 제압한다. 유키토와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져 수갑이 채워진 베르트랑이 땅에서 구르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들을 따르도록 지시하며 로키는 그들을 제국 수도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그곳에는 동상처럼 보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경비를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거대한 문으로 안내하며 그것이 황제의 방의 입구임을 드러냅니다. 들어가자 그들은 황제가 자신의 왕자에 앉아있는 왕자의 방에 들어섭니다. 그의 왕자에 로키는 그들에게 다가오라고 신호합니다. 경비를 지나 천천히 아더는 왕자로 달려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반란 캠프를 제거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며 반군들이 그와 대면하게 했습니다. 황제는 로키와 에더의 노력을 칭찬한다. 유키토는 황제를 보고 깜짝 놀란다. 황제는 직접 그에게 말을 걸며 그의 도착을 예상한 듯하다. 어리둥절한 유키토는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한다. 황제는 유키토가 신을 부활시키고 종교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생각에 잠긴 유키토는 소수만 아는 신에 대한 황제의 지식에 놀란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황제의 이야기에 지루해진 메타마는 하품을 하며 멀리 있는 기둥을 발견한다. 유키토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기둥을 부수며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는 주위를 환기한다. 그녀는 기둥이 모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관찰한다. 그녀는 그와 에더가 죽은 사람과 대화해왔음을 드러낸다. 계속해서 방 안의 홀로그램 투사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빨간 선이 있는 검은 구체가 드러난다. 그것이 나타난다. 왕자 뒤와 주위에 화면이 나타난다. 로키는 미소를 지으며 메타마가 진실을 빠르게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왕자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에더와 유키토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그들이 본 것은 가짜였고 방위 기계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옛 황제의 해골을 왕자에서 걷어차서 그것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고 머리는 에더의 다리 쪽으로 굴러간다. 에더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태연하게 왕좌에 앉아있는 로키를 응시한다. 왕좌에 로키는 진실을 밝히며 황제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국은 황제가 죽기 전에 설치한 방위 기계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죽음 이후로 그녀는 수년간 그들을 감시해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로키는 이 기계들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조절한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제국의 재정, 식량, 인구부터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아더는 깊은 충격을 받으며 로키의 말을 믿기 힘들어한다. 유키토는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제국 전체가 어셈블리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기계들이 자신의 이전 세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더 깊이 생각을 이어가고 마타마는 그에게 옛 세계에 비해 수천 년 앞선 미래에 와 있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타마는 그에게 옛 세계에 비해 수천 년 앞선 미래에 와 있다고 설명한다.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유키토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했고 소수의 지능적인 생존자들이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을 세웠다고 계속 말했다. 모든 신들에 대한 믿음을 폐지했다. 유키토는 이 사실에 겁을 먹고 마타마의 어깨를 붙잡으며 급히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마타마는 진정하라고 조언하며 이것이 아시아라노 나카츠쿤이라고 설명했다. 유키토의 말로는 지구와 같다. 그녀는 유키토를 지구의 먼 미래로 데려갔다.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한 유키토는 당황한다. 그는 마타마에게 왜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반복해서 묻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것은 그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회상 장면에서 유키토의 아버지의 종교 신도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 그가 익사하게 만든다. 마타마는 유키토가 원한 모든 상황이 있는 역사의 한 시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잘했냐고 신나서 묻는다. 유키토는 슬프게도 신들이 자신을 계속 속여왔음을 깨닫고 모든 신들의 끔찍함을 한탄한다. 로키는 마타마에게 방 안의 모든 기계를 부수라고 신호를 보내며 제국을 파괴하려 한다. 에더는 그녀의 결정을 의심하며 아르찬들이 제국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아르찬들은 제국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로키는 에더에게 이 행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한다. 마타마가 로키의 요청대로 기계를 부수려 할 때 유키토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기다리라고. 로키가 유키토와 마주하지만 그는 얼굴에 킥을 날려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가까스로 피하고 칼을 집어들고 그에게 달려든다. 유키토는 그녀가 찌르기 전에 손을 잡아 무장 해제시키고 그녀를 뒤집어 땅에 내던진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댄다. 유키토는 자신의 이론을 말한다. 아르칸들은 왕자의 방이나 황궁 근처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전의 환상도 로키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만약 그녀가 힘을 쓸 수 있었다면 굳이 이곳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한다. 유키토는 로키에게 그녀의 목적과 왜 나라를 파괴하려 하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그녀의 얼굴 옆 바닥에 칼을 내리쳐 그녀의 뺨에 상처를 남긴다. 로키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제국을 파괴하려는 진짜 이유를 숨긴다. 그녀의 머리 바로 위에 몸을 기울이며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여전히 칼을 그녀의 얼굴에 대고 진실을 요구한다. 로키는 진짜 신은 그녀의 환상 능력에 속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르찬들은 신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힘을 얻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제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는 여러 격리 수용소를 찾아가 능력을 보여주며 추종자를 늘렸고 추종자가 많아질수록 평소에는 쓸 수 없는 능력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르찬들이 신을 닮도록 만들어졌으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특성들. 유키토는 로키에게 신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 로키는 신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신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다른 아르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고 그들은 동의한다. 로키는 궁전을 파괴하자고 제안하고 유키토와 에더는 놀란다. 유키토는 즉시 동의하고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유키토는 로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미타마에게 궁전을 파괴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왕자의 칼을 던지고 미타마가 그곳을 주먹으로 쳐서 그들 위에 돔을 부순다. 소음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은 황제의 안전을 걱정한다. 로키는 유키토에게 혼돈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신들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다시. 유키토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동의하지 않고 미타마를 유일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신이여. 그는 다른 아르칸들을 가짜라고 일축하며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신에 맞서 로키는 아더를 유키토와 함께 남겨두고 수도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아더를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 유키토가 떠나는 로키에게 외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비용. 로키는 자신도 신이 되기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직도 화가 나서 왜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는 에더에게 다가가며 유키토는 그녀에게 삐지더라도 황제나 그를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다. 조립. 분노에 차서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한 그를 탓한다. 유키토는 그가 하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거라고 설명한다. 에더는 울음을 터뜨리며 유키토의 셔츠에 매달린다. 그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녀를 위로한다. 에더는 놀라서 위를 쳐다본다. 그는 그녀가 다른 아르칸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가 의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한다. 유키토는 에더에게 아르칸들이 독특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가 다른 아르칸을 물리쳐 이 모든 능력을 모은다면 거의 전능에 가까워지고 황제와 의회로 시스템을 재창조할 수 있다. 에더는 유키토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묻고 그는 다른 아르칸들이 자신의 적이기도 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주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울며 감사한다. 그것을 반영하듯 아르찬의 감정적으로 그들은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서 조작하기 쉽고 유키토는 에더에게 숟가락으로 먹여주며 맛있냐고 묻고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맛있냐고 묻고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알로렐은 그들을 엿보며 유키토가 로리콘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캠프 사람들을 호출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이제 두 명의 신, 마타마와 에더를 갖게 되었다고 발표한다. 그는 마타마와 에더가 그들의 신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타마는 이에 충격을 받고 유키토에게 다가가 그가 무슨 뜻인지 묻는다. 그가 무슨 뜻인지 묻는다. 유키토와 맞서고 있는 그녀의 머리 위에 카운터가 나타나 그녀의 팔로워 수를 보여준다. 같은 카운터가 에더의 머리 위에도 나타나 그녀는 마타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팔로워의 절반 이상을 얻어 마타마의 원래 팔로워의 절반을 잃게 만든다. 유키토는 에더에게 팔로워를 얻으면서 얻은 힘을 시험해 보라고 신호를 보낸다. 에더는 머리에 리본을 묶고 손에서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방출한다. 그 에너지는 강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바위를 분해한다. 마타마는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얻으며 기뻐하고 그녀는 3명이 고립된 사람들과 통합한 후 거의 3000명이 팔로워를 갖게 된다. 캠프. 그녀는 아더를 바라보며 축하하는 것을 멈추고 아더는 그녀보다 300명 더 많은 팔로워가 있다. 리키가 유키토의 앞에 뛰어들어 그의 사색을 방해하며 이상한 짐승이 공격하고 있다고 급하게 알린다. 그는 유키토와 다른 이들에게 로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소녀를 안고 있는 로이는 이상한 짐승을 필사적으로 피하지만 거의 짓밟힐 뻔한다. 간신히 아더가 손에서 폭발을 일으켜 이상한 짐승을 관통하고 상황을 통제한다. 유키토는 마타마를 안고 빠르게 다가가 로이에 대한 걱정을 표현한다. 안녕. 로이는 자신이 괜찮다고 확신하지만 그가 안고 있는 소녀는 심하게 부상당했다. 신비한 소녀에게 다가가 에더는 그녀의 능숙한 움직임을 칭찬하며 일어서라고 지시한다. 가이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소녀는 이상한 짐승들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주요 대천사 중 하나이며 그들의 종교단체에 대해 묻는다. 유키토가 가이아의 의도를 묻자 그녀는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힌다. 중요한 무언가. 가이아는 자신이 공격받은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한 짐승들을 통제하다. 나중에 식당 장면에서 마타마는 가이아가 겨우 2명의 추종자만 있는 것을 자신의 3000명과 비교하며 조롱하고 가이아가 자신을 숭배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키토는 추종자가 부족해 이상한 짐승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이아와 대화를 나눈다. 가이아는 자신도 공격받았다고 밝히며 아르콘들 사이의 갈등을 시작한 로키를 무찌르고 싶다고 표현한다. 그녀는 로키가 승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며 곧 무찌르겠다고 다짐한다. 유키토와 일행은 수도로 향하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을 마주친다. 유키토는 그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마타마가 힘을 사용해 그것을 부수려 할 때 가이아가 반대한다. 가이아는 대안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상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드러내어 유키토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의 통제와 창조의 이중적인 힘에 유키토가 가이아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작고 귀여운 진흙으로 만든 새를 창조했다. 이것은 유키토를 놀라게 하여 그가 말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 한 마리 새를 만들고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벽의 높이를 넘었지만
즉시 초록색 레이저 에너지 빔에 의해 떨어졌다. 유키토와 일행은 가져오는 새를 보고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려오는 새를 가이아는 그들에게 벽을 넘는 순간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형의 형체가 병에서 뛰어내려 유키토와 일행 앞에 착지하며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수도에 들어가려는 모든 자는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거될 것이라고. 그 형제는 베르트랑으로 밝혀졌지만 자신은 베르트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은 기사 베르트랑이라고 소개했다. 갑자기 베르트랑은 땅에 쓰러졌고 그녀의 카타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유키토는 조심스럽게 검을 땅에서 집어들었다. 베르트랑은 새침하게 삐지고 아기처럼 훌쩍이며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로키가 유키토 옆에 유령처럼 나타나 베르트랑을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짜증났기 때문이다. 유키토는 갑작스러운 로키의 등장에 놀라 검을 그녀의 목에 꽂아 목을 베었다. 그녀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머리와 몸이 흩어지며 멀리 뒤에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유키토는 너무 조급했다고. 그들은 웃으며 유키토가 너무 조급했다고 말했다. 로키는 유키토에게 왜 마타마 가이아와 나머지 일행과 함께 수도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 이유를 물었다. 마타마는 자랑스럽게 로키에게 자신이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면 10,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다고 선언했어요. 팔로워가요. 로키는 반박하며 자신은 100만이 넘는 팔로워와 12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밝혔어요. 유키토는 웃으며 로키가 그렇게 적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모두 로키를 포함해 유키토의 말에 깜짝 놀라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시 돌아서며 더 이상 정찰이 필요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선언했어요. 유키토는 로키에게 소리쳤어요. 만약 그녀가 어리석게 공격했다면 목이 잘렸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웃으며 떠나갔어요. 그의 본부로 돌아와서 그는 경고했어요. 어리석게 로키를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죽게 되었다. 로렐은 유키토가 방금 쓴 허세에 깜짝 놀란다. 유키토는 예상치 못한 112만 명의 추종자 수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베르트랑에게 수도 내부 상황을 전하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유일하게 위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황제사 후 수도가 무질서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키가 황궁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질서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베르트랑은 로키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문을 지키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수많은 문의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유키토는 로키가 황제 행세를 하며 그녀의 환상력을 수도 전체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에 모두가 놀라며 수도 전체가 로키가 만든 환상에 갇혀있음을 깨닫는다. 유키토는 로키의 실수를 지적하며 그녀가 가진 추종자 수가 로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황제의 것임을 강조한다. 모두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유키토는 이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으로 본다. 그는 이것이 게임이 아니라 심리전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독려한다. 이 새로운 이점을 활용해 공격합니다. 유키토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업무를 배정합니다. 베르트랑은 트럭 뒤에 숨어 가이아의 행동을 추적하고 관찰합니다. 가이아가 어떤 격리 캠프 마을과 연관되지 않아야 할 지역의 집에 멈추자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 집은 어떤 격리 캠프 마을과도 연관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이아가 집의 문을 열자 여러 아이들이 그녀를 맞이하며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녀가 또 늦었다고 걱정합니다. 가이아는 바빴다고 사과하며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녀는 동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버트랑은 자신이 관찰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며 유키토에게 소견을 보고한다. 유키토는 이것이 가이아의 종교단체이자 가능한 가장 작은 형태의 가족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각 가족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두머리가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하다고 덧붙인다. 유키토는 가족 자체가 하나의 종교단체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많은 주요 종교가 가족 종교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가이아를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고 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족 종교의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구성원들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유키토는 디키니와 함께 가이아의 추종자를 빼앗기 위해 그녀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계획을 논의한다. 그는 어린이들이 종교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용당하는 아이들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피하려면 아이들을 도구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유키토, 미타마, 그리고 디키니는 아이들과 마주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미타마는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하고 나머지들은 하인이라고 말한다. 유키토는 디키니에게 모든 아이들을 데려오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먼저 그녀의 추종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못해 동의한 유키토는 그 둘을 심리적으로와 신체적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와 신체적으로 아이 중 한 명이 유키토를 겨냥해 활을 쏘고 그가 반격할 준비를 하는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타마는 유키토에게 가이아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날 때 숲을 떠나야 한다고 알립니다. 가이아는 유키토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합니다. 미타마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지만 그는 대신 가이아와 맞섭니다. 그들의 그룹 내에서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가 추종자를 얻더라도 그들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가이아가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다고 선언한다. 끝이라고. 땅이 그들 아래에서 갈라지며 바람을 내뿜고 숲 전체를 이상한 안개로 뒤덮는다. 올려다본 유키토는 거대한 뱀처럼 생긴 괴수 타이폰을 발견한다. 아르콘을 능가하는 힘을 지닌 이동식 생체 요새다. 타이폰이 유키토와 그의 일행을 숲속으로 쫓아온다. 아더가 멈춰서서 타이폰의 수많은 머리 중 하나를 향해 강력한 빔을 발사하지만 잠깐 지연시킬 뿐 피해는 없다. 타이폰은 입 중 하나에서 빔을 쏴 반격하고 미타마가 뿌리로 막으며 그녀의 힘을 발휘해 일행을 방어한다. 유키토는 미타마에게 타이폰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그것을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타이폰의 원래 신이 다키니와 같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유키토는 탈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다키니는 그들이 어떻게 괴물을 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괴물이 가까워지자 시릴과 알로렐이 트럭을 타고 도착해 타이폰과 충돌한다. 그들은 일행에게 타라고 재촉하며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주장한다. 모두 트럭에 탑승하고 그들은 출발한다. 괴물이 여전히 추격하는 가운데 시릴은 차 안에서 버튼을 누른다. 오버기어로 변속하고 전속력으로 달린다. 이 덕분에 그들은 괴물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달아날 수 있다. 괴물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자 알로렐은 속도를 너무 올려서 속도계가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져 나가고 트럭은 초음속 회전을 하게 된다. 마침내 그들은 괴물에게서 벗어나 달아난다. 에더는 유키토에게 이상한 괴물에 대해 묻고 옆에 있던 아이가 그것이 엄마가 만든 가장 강한 이상한 괴물 타이폰이라고 말한다. 타이폰은 그들 아래에서 나타나 온몸을 드러냈는데 원래 그들을 쫓던 괴물들보다 몇 배나 더 거대했다. 알로렐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계속 운전했으며 트럭이 조금 뒤집혔습니다. 그로 인해 몇몇 아이들이 넘어졌습니다. 유키토는 거의 떨어질 뻔한 아이들을 구했지만 결국 트럭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요. 그는 즉시 타이폰의 촉수에 의해 배가 찔렸습니다. 메타마는 트럭에서 유키토의 거의 의식이 없는 몸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를 치유하고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촉수는 입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유키토는 메타마와 함께 타이폰에게 삼켜졌습니다. 유키토는 벽에 매달려 깨어났고 바닥에는 의식이 없는 메타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에 피가 흩뿌려진 것을 보고 전혀 다른 모습의 가이아와 마주쳤다. 그녀의 전투 형태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이아는 지금 자신들이 타이폰의 몸속에 있으며 그 내부가 이상하게도 호화로운 성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자신이 약 300번이나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았고 메타마 덕분에 계속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이폰이 수도로 향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며 유키토는 가이아의 신도가 그렇게 적은데 이길 수 있겠냐고 물었다. 가이아는 타이폰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며 다른 아콘들을 하나씩 차례로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 유키토에게 제국이 존재하기 전이 세상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아콘들은 제국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의 몸을 조작해 만들어진 반인간 생물학적 무기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몸을 조작해 만들어졌다. 가이아는 대부분의 아콘들이 그 시절의 기억을 잃었지만 자신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기술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신으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가이아는 어머니에게서 도망쳐 어머니의 공동체를 파괴했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모든 아콘들이 그들의 본성에 기반한 비슷한 기원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말했다. 가이아는 유키토가 자신의 어머니 냄새가 난다며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는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유키토는 부인했지만 그녀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도전했다. 과거와 현재 세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유키토는 가이아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도 자신과 같다고 비난했다. 가이아는 동의하며 어머니에게 심어진 전술 때문에 같은 부류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위 신들을 증오한다고 표현하며
유키토와 다른 아르콘들이 신들의 세계를 부활시키려는 것에 짜증을 내고 그 세계를 파괴하겠다는 위지를 선언했다. 그를 목 졸라가며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다. 엘루렐과 나머지 사람들은 유키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미타마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들은 반복해서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구할 차례라고 선언한다. 그들은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열며 미타마를 위해 축제를 연다. 군중의 환호는 에더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녀는 기타를 베르트랑에게 넘기며 계속해서 인계하라고 지시한다. 에더는 타이폰을 향해 날아올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여러 머리를 파괴한다. 타키니는 타이폰에게 폭발을 쏘아 타이폰이 스스로 공격하게 만든다. 몇몇 머리가 떨어지려 할 때 에더가 그것들을 파괴한다. 모두가 축하하기 시작하자 타이폰이 머리를 재생시키며 사람들을 향해 발사한다. 군중을 향해 미타마는 추종자들의 힘을 받아 남은 힘을 짜내어 타이폰을 멈추게 한다. 유키토는 가이아를 불러서 머리를 박치게 한다. 미타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유키토가 그녀의 신자가 되면 즉시 타이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유키토는 동의하며 미타마에게 자신을 현재 상황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녀가 그러면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미타마는 그를 풀어주며 그녀의 신자가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를 속여 가이아에게 탁자를 차서 넘어뜨린다. 땅에 가이아에게 슈플렉스를 시도하던 유키토는 가이아 배에서 나온 촉수에 천장으로 날아간다. 에더가 무대에 올라와 신도들에게 미타마에게 넘어가라고 촉구한다. 군중 사이의 논쟁이 일지만 에더는 미타마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볼 것이라며 설득한다. 미타마가 그들을 지켜주고 돌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타마는 에더의 신도들을 얻어 힘이 강해지고 그녀가 할 수 있게 된다. 족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녀는 타이폰과 싸우기 위해 뿌리로 골렘을 만든다. 유키토가 가이아를 공격하지만 그의 팔이 날아가 버린다. 팔은 즉시 재생되어 그는 그녀의 목을 움켜잡는다. 가이아가 그의 배를 뚫어 구멍을 내 그를 잠시 물러서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머리를 한 방에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유키토는 미타마가 자신을 치유해주는 한 어떤 피해도 개의치 않겠다고 가이아에게 알린다. 미타마는 유키토의 몸을 훼손한 가이아에게 맞선다. 유키토는 가이아의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그녀는 팔을 촉수로 변형시켜 그를 스트랭글러 하려 한다. 가이아가 유키토를 찌르려 할 때 미타마의 식물 꼭대기에서 가지에 찔린다. 미타마의 식물 꼭대기에서 가지에 찔린다. 가이아가 폭발하고 타이폰도 폭발한다. 미타마와 유키토가 땅에 떨어지고 미타마는 유키토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안전하게 착지할 때 에더와 나머지 일행이 그들을 만나고 아이들은 가이아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대어 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다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 중 하나가 가이아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지만 다른 아이가 그를 막아서고 맨손으로 칼을 잡아챕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고 그는 칼을 땅에 떨어뜨린 채 걸어갑니다. 멀리 가이아는 바닥에 누워 과거를 회상합니다. 미타마의 추종자들은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다키니가 DJ 역할을 합니다. 에더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다키니나 미타마 대신 아이스크림이 숭배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유키토는 가이아에게 자신이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알립니다. 말입니다. 그녀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카이라는 아이에게 그녀를 지켜보게 한다. 유키토는 카이에게 가이아가 돌보던 또 다른 아이인 시안이 마음에 든다고 지적한다. 미타마는 가이아를 놀리며 이제 그녀가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이아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다시 놀린다. 로키가 나타나 유키토를 축하한다. 그는 그녀에게 미타마의 팔로워 수에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타이폰이 수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귀찮았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해 추종자들의 일부를 미타마로 옮겼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그녀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신처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로키는 그녀가 전혀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존경한다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엘루렐과 시릴은 호숫가에 있는 유키토에게 다가간다. 그들은 만난 이후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시킨다.